왜 우리는 낙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개인적인 어떻게 생각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낙태 문제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낙태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낙태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낙태를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낙태를 우리가 계속 용인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삐뚤어질 때,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삐뚤어질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들이 싸울 때거든요. 뭐냐면 부모들이 싸울 때 자신의 존재,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건데, 부모의 관계가 틀어질 때 자녀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삐뚤어지는 건데, 그리고 낙태 같은 것도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 자체에서 그 중간에서 임의로 끊어버리는 그런 것은 인간의 양심에 상당한 큰 타격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 여성의 선택권이 더 우선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속의 양심에는 분명히 그 낙태에 대한 죄의식,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살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서 낙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거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나는 낙태되지 않았고 누군가는 낙태가 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미국의 그 낙태법 관련으로 좀 궁금한 게 과거 낙태법 합법화됐던 거 잠깐 이야기와,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낙태법에 대한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는 73년에 낙태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진 건 아닌데,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러한 이제 판결이 73년에 있었습니다. 73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전체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처럼, 낙태를 허용하는 법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태아가 희생을 당했죠. 7,200만 명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사실은 프로-라이프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너무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을 용인할 수 없다 해서, 그 전까지는 정치에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다가도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른 건 모르지만 다른 정치 상황, 안보 상황, 다른 중요한 것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3년에 낙태 합법화 판결 이후로 사람들이 결집되면서 본격적으로는 80년대 들어서 레이건 대통령 임기 시절에 굉장히 많이 프로-라이프 운동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73년 이후로 48년을 지금까지 쌓아왔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당선되기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대법관들을, 그리고 연방에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그 판사들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프로-라이프 법관들을 세우겠다라고 공약을 내놨어요. 본인이 프로-라이프 성향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공약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많은 대법관들을, 무려 300명 가까이의 연방 판사들을 전부 다 프로-라이프 법관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적으로 3명의 연방 대법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고르서치, 그리고 캐버너, 그리고 에이미 코니 베럿, 여성 이분을 세워주셨는데, 이 3명의 법관, 총 연방 대법관은 9명이거든요. 9명 중에 3명을 임명시켜 놓은 거예요.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던 2명의 친생명 프로-라이프 법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9명 중에 지금 5명이 프로-라이프 법관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낙태 합법화, 예전에 73년에 올라갔던 것처럼 낙태 관련된 그러한 판결이 고등법원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서 연방 대법원까지 지금 올라가면 이게 뒤집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한 다음에 바로 그런 움직임들을 각 주에서 시작했어요. 가장 보수적인 주라고 할 수 있는 미시시피 주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죠. 미시시피 주에는 전체 주에 낙태 시술을 하는 그 클리닉이 하나밖에 없어요. 잭슨이라는 시술소인데 잭슨 클리닉에서 이제 낙태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시시피 주의 그 보건장관이 돕스입니다, 이름이. 그 돕스 장관이 이제 소송을 건 거죠. 당연히 그 소송에서 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을 계속해서 상고를 할 계획을 하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년 만에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상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 1일 날 사실은 그 구두 변론이 있었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프로라이프 단체들 또 프로초이스 진영에서 많이 와서 아주 격렬한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때 사실은 이제 그 구두 변론하는 것 그리고 연방 대법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뒤집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하는 내용 그런 것들 그리고 변론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로 대 웨이드를 판결할 때 증언도 위증해서 증언을 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내놨던 자료, 낙태를 지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잘못되었다는 게 많이 판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을 때가 되었다는 그런 공감대가 적어도 그 5명의 연방 대법관한테는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9명이니까 이제 우위를 점한 거잖아요. 프로라이프 대법관이. 그래서 이번에 이미 판결은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공표가 되는 것이 올해 6월 말에 이제 이것이 발표가 됩니다. 49년 만이죠. 49년 만에 로 대 웨이드 낙태 합법화 판결이 뒤집히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그런 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위 현장에도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치열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낙태는 죄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연방 대법원에서는 생각을 안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입법 싸움이 결국에는 각 주로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약간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서 50개 주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워싱턴을 상대로 프로라이프 진영이 싸웠다면 이제는 각 주에 있는 입법부를 상대로 지금 이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프로라이프 진영으로서는 상당히 큰 진전이지만 그렇지만 절대로 끝난 싸움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싸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시시피주의 돕스의 이런 계속적인 상고를 해서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부분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하는 거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법원에서는 당연히 질 것을 예상했고요. 그래서 임의로 15주라는 상당히 어떤 기준이 모호한 그런 15주 이상의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15주라는 근거가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산모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보통 그때 이후로는 낙태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28주였다가 23주로 지금 줄여졌고 점점 줄여지죠. 근데 아직 15주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15주로 한 것은 심장박동법도 아니고 심장박동법은 이제 8주나 6주 이렇게 7주 되는데 그거보다도 15주로 일부러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6주라고 해서 심장박동법은 텍사스도 그렇고 많이 통과가 됐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거랑 차별화가 안 되니까 질 싸움을 처음에는 밑에 있는 법원에서는 질 것을 일부러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져야지 계속해서 상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전략을 다 알고 구사를 한 거고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올라온 것도 알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헌법만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